대표님 그 부친께서 계란 농장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맡고 나서는 농장은 안 하고 계란 유통업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예.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농장을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어떤 이 경우였냐면 제가 들어오고 조금 큰 아들 작은 아들이 하니까 나는 좀 농장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농장을 하게 되신 게 한 99년도 그때 하신 거고, 그러다가 뭐 부모님이 좀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네네.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 그 형님이 내려가는 거죠. 농장 물려받은 사람이 내려와라. 그래서 형이 내려가고 제가 이제 이쪽에 유통을 맡아서 한 게 그 시기에 제가 2000년 초반에 혼자서 이렇게 그때 이쪽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하신 계란 유통업은 그 부모님이랑 형님께서 하신 그 농장에서 나온 계란만 유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장 것까지? 저희는 여러 농장을 했어요. 아. 왜냐면 농장이 조그만 거 하나 갖고는 뭐 장사를 크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장들은 이제 닭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나가버리면 휴농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게 장사를 하려면은 어떤 상인도 농장 거래 하나 갖고는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상인들은 농장에 안 가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냥 일정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유통업 하시면서 무인 판매점을 해봐야 되겠다. 네. 왜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언제쯤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제가 이런 실제 우리 직접 하는 판매장 있잖아요. 네. 직판장을 몇 개를 계속 했었어요. 예. 뭐 동시에 한 3-4개를 한 적도 있었고 또 한두 개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근데 제가 계속 그걸 했던 이유가 저희도 이제 팔고 싶은 계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되지 마트 쪽이나 그쪽에 의존하다 보면은 내가 팔고 싶은 계란을 못 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자리 잡고 잘 판매하던 집이 그 업체가 있었는데, 자리가 있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우리 거기에 있던 직원분이 연세가 좀 있었는데 그만두시게 된 거죠. 근데 저희도 급하게 이걸 접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럼 우리 무인으로 해보겠다 내가. 그래서 식구들은 밤새를 많이 했는데 제가 무인을 한 거죠. 근데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 여사님의 인건비 빠지고 또 원래 좀 그래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것까지 플러스 되니까 한 예전에는 점포 하나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힘들었는데 100만 원에서 150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주변에 또 거래처 생기니까 그걸 또 거래처 생기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냥 조금 수익 안 나도 괜찮아 이걸 했는데, 사람이 빠지고 그렇게 무인으로 하니까 뭐 3-400만 원 남는 구조로 바뀌니까 훨씬 더 낫다. 국내 최초였나요? 무인? 네, 제가 처음에 했어요. 아.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좀 몇 군데 생기니까 네. 같은 업종 중에 있던 분들이 동종 업종 사람들이 저보고 좀 약간 특이한 거 만들었다고 거기서 막 공격 아닌 공격도 하고, 제가 또 컨셉이 무항생제 계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계란을 했다고 고발도 당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하냐. 근데 와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이제 저희 걸 조사했는데 네. 진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판명이 돼서 제가 계속 그렇게 인테리어에서도 그걸 이제 부각시켜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계란 유통업을 하다 보면 농장도 해보셨고 네. 진짜 좋은 계란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하는 계란들이 어떤 계란들을 어떻게 좀 공급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네. 농장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사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료에서도 이제
무항생제 사료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일반 상인들 있잖아요. 저희 경쟁 구도인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한 거냐, 뭐 항생제 안 하는 거는 다 일반적인 거다, 뭐 인증을 받지 않은 것 뿐이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무항생제라는 그 인증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한 우리나라의 한 90% 이상이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30%밖에 안 남은 이유가 예전에 한번 살충제가 한번 터졌잖아요. 네네. 그 살충제 터졌을 때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살충제 검사가 발각이 됐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농장들이 그걸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는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증 마크 하나로 조금 더 비싸게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증 마크를 받으니까 살충제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취소한 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란의 그 좋고 안 좋고를 구분하는 게 무항생제가 제일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뭐 하면은 닭의 나이 그리고 뭐 요즘에 좀 많이 보시는 그 동물 복지 네. 어떻게 키우냐. 그런 네. 거 그거가 좀 진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캔들에서 키우냐 아니면 뭐 풀어놓고 키우냐 이런 것도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게 뭐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닌데 네. 애들을 촘촘하게 키우면은 네. 전염병에 약해요. 아.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서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염도 잘 안 될 분들은 원래 닭의 전염병을 옮기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 해충 있잖아요. 네. 이, 당리. 아. 그러니까 우리 제가 볼 때 그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양계 쪽에서는 와구모라고 하거든요. 이 와구모라는 게 뭐냐면 당리를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계속 전염병을 옮겨요. 호흡기도 옮기고. 근데 이거를 못 잡으면은 그 병이 계속 농장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살충제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놨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모래 목욕도 하고 네. 뭐 또 아이들끼리 또 자기 네. 털도 막 손질하고 하면서 네, 네. 이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닭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에서는 동물복지가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을 지금 현재 가맹점이나 직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농장을 좀 선별하는데 어떤 기준을 좀 두고 뭐 저는 선별하는 현장에 가봅니다. 아. 현장에 가봐서 원래도 이 계란 유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농장들을 알고 있고 네. 하니까 현장 상황도 많이 알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관리가 잘 되는 농장들은 진짜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닭도 그런 농장들은 닭을 오래 키우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수준에 와서 닭이 이제 나이를 벗어날 때는 닭을 빼버리시고 새로 교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알도 좋아지고 또 소비자가 만족하는 닭 알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현재 가맹점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직영 빼고 지금은 직영점이 지금 3군데고 직영 3개. 그 가맹점은 지금 42개. 이게 지금 보니까 153개 가맹점까지를 목표로 또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 좀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종교가 있으세요. 네, 네. 기독교 쪽에 계신데 네. 153개라는 숫자를 갖고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뭐 막연하게 그 프랜차이즈 할 때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목표를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숫자를 말씀하셔서 저도 그 숫자를 아는 게 저희 기독교 쪽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인 베드로한테 네. 배에 타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던 자리에서 그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의 수레예요. 아. 원래는 그 베드로는 큰 어부였거든요. 전문직. 근데 네. 그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없는 건데 아, 예수님이 이제 이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적으로. 그래서 물고기를 맞아봤다 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서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계약 진행 중인 점포도 또 있나요? 따로 별도로? 예 지금 몇 개 정도 또 하고 계세요? 저 최근에 지금 상담 중이고 그 공사 중이고 하는 데는 지금 4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지방에 2군데, 요 위에 2군데.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가맹점 관리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벤트라든지 가맹점에 대한 지원 시스템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잘 몰라가지고 네. 주먹 구구를 좀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 이거 어떻게 지원해야겠다 그걸 좀 체계가 잡히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전단을 만들어 준다. 또 사은품도 저희가 그 지원해주고 또 블로그 마케팅 쪽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은 일정하게 이벤트를 또 달마다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매장에다가 이제 포스터를 보내드리고 그 포스터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런 빵집에서 뭐 크리스마스 행사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 달마다 그 행사를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보다도 좀 참여하시면 지원을 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혹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무인 판매점이다 보니까 좀 로스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뭐 본사에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준다든지 다시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네.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 좀 네. 해드려요. 네. 그리고 파손이 났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교환해드리고 그런 건 다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날짜가 좀 최화됐다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지금 80% 보증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폐기를 하더라도 네. 거기서 80% 가격은 본사가 책임져줘요. 또 도둑 맞고 그런 건 저희도 이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희 쪽이 근데 도둑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실수는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네네. 그 찍었는 줄 알고 카드만 네. 넣고 그냥 가셨던 분들도 계시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많은 건수는 아니고 신경 쓸 정도의 그렇죠. 아. 거의 뭐 한 달에 몇 달에 한 건 나올까 말까? 대표님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파손에 대한 거나 80% 보장은 좀 지원을 해주신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거의 없는 거네요. 손해가 거의 뭐 근데 그 회수되거나 뭐 그런 손실되는 부분이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판매가 돼요. 거의 다 판매됩니다. 그 기간 안에. 네. 단 이제 뭐 기능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0개짜리, 15개짜리 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 날짜 관리가 잘 안 돼서 돌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마트보다 또 시장보다 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 네. 이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에그프를 저희가 창업할 때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는 하나의 저희 쪽 계란 쪽에 룰이 있거든요. 계란에서 상인이랑 상인이 주고받는 시세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 시세로 움직이겠다. 대신에 좀 마트에서는 좀 저한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 컨트롤 잘 못하는 거는 피해가고 난 내가 싫어하는 건 피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서로 주고받은 거를 저희도 다 오픈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저희랑 했을 때는 이 도매 가격 시세에서 속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산지 시세를 다 오픈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솔직히 창업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밑바닥을 안 보여주는 거.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오셨을 때 저 그러죠. 저도 계란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걸 갔을 때는 항상 밑을 알면 끝에를 알면은 그걸 다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 쪽 오신 가맹점주님들은 다 그걸 알게 되세요. 그게 경쟁력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계란 무인 판매점이 사실 좀 이슈가 되기도 했고 각광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좀 예측을 하셨는지. 제가 직영점을 해보고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네. 유인 판매점도 많이 해보고. 근데 솔직히 저 유인 판매점 할 때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들, 식당, 뭐 제과점, 뭐 분식점, 그분들이 저희 걸 써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유인 판매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무인을 놔도 저희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자영업들이 저한테 모여요. 그래요?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계란업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분 가맹점이 성공할 수 있다. 저희는 솔직히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장사 하나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나태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본사에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걸 안 따라올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존재해요, 저희가.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아니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지 않거나 뭐 그러니까 약간만 좋은 위치에 있다면은 웬만큼 다 극복한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무인 판매점이지만 일반 소비자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 뭐 요식업을 하는 상가들도 충분히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 무인 판매점을 하는 가맹점주가 직접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요. 초기에 전단지를 날 땐 소비자들한테 왕창 나눠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꼭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차후에 전단지를 할 때도 계속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을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변에 그 많이 쓰는 그 자영업자분들을 인정해주고 나는 이분들이 우리 자영 같은 그 안에 틀에서 움직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좀 든든하게 뭐 바닥이 다져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영업자를 우리가 써주는 게 기본 매출을 잡아주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영업자들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서 써주는 그 양은 따로 또 본사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물량을. 저희는 그래서 여기 네. 매장 안에 네. 3판단을 놔둬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들고 가는 사이즈의 물건.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거에 맞게 단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판을 파는 사람한테 마진을 가는 것보다 네네. 3판, 5판, 뭐 6판씩 가져가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게요. 그런 분들이 가져가면요. 소비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집 살아있다. 이 집 이건 잘 팔리네. 그리고 우리 것도 가져가는 또 자영업자한테 좋은 게 뭐냐면 무항생제 계란을 쓰고 있다. 네. 그거를 매장에다 붙여서 쓰고 저도 제가 뭐 조그맣게 만들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붙이고 쓰시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이 무인 계란 판매점이 들어가기 좋은 상권이 좀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아파트 배우 세대나 주거지가 좀 많이 있는 세대들 있잖아요. 네. 거기 상권에 좀 그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동네에 슬리퍼 신고 나오는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네. 내가 가고 있는 편의점 옆에, 내가 가고 있는 빵집 옆에,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 거기에 있으면 되고, 그 아까 주변에 이렇게 뭐 빵집이다, 그 중국집이다, 분식집이다 같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무조건 저거 쓰시긴 해요. 그래요? 거의 제가 오픈시키고 나면 그 주변에 있거든 저희 거 100% 쓰셨어요.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분들이 네. 그 배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공급받던 곳이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 싸게 들어. 아 그래요? 여기가 더 싸요? 더 쌀 수밖에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그 자영업자 저도 자영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인건비가 오르고 유류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많은 양을 써주는 그 자영업분들한테는 저희가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죠. 근데 조금씩 쓰는 자영업분들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5판, 일주일에 10판. 거기에 마진을 애매하죠. 안 붙이고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판씩 꼬박꼬박 주 단위로 쓴다. 그렇게 가는 분한테 우리가 10,000원을 안 보고 갈 수 없고, 아. 그럼 10,000원을 본다 그러면 한 판에 2,000원을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자영업은 굉장히 비싸게 쓰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안 받고 오히려 식자재에 가서 사가요. 아. 근데 저희는 식자재 마트는 솔직히 이렇게 도시 안에서 좀 약간 외진 자리에 이렇게 크게 차놓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소형으로 어떻게 보면 재료를 파는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자재보다 싼가요? 어때요? 식자재보다 저희가 쌉니다. 아 그래요? 같이 경쟁을 할 때 네. 옆에 붙어도 능히 저희는 그러거든요. 솔직히 피해가고는 싶어요. 아, 네. 치고받고 계속 하면은 치킨 게임이 돼버리죠. 그러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치킨 게임이 돼버려요. 네. 근데 약간 떨어지면은 저희는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런 개념이고 또 같이 붙었다고 해서 겁먹진 않습니다. 아 우리가 그냥 그 대표님들한테 싸워서 그거는 이길 수 있다. 근데 대표님이 그거만큼 싸울 자신이 있다 그러면 본사에서 지원한다. 그거를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이게 소자본 창업이 사실 좀 카테고리에 걸려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3천만 원으로 10평을 개업하고 있어요. 10평. 이게 평수가 적어지면 이거보다 또 좀 줄어드나요? 아니 대략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인테리어가에서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평수가. 근데 7평이라고 해서 인건 사람이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자재가는 조금 적어지겠죠. 그래서 안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적어지는데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면 여기에 이제 냉장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금액에. 냉장고가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보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네. 인테리어가 3분의 1. 그리고 가맹이 3분의 1입니다. 가맹이는 근데 저희가 물류보증금이 5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5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류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보면은 이 3천만 원 외에 뭐그 자리에 대한 뭐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고 월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별도고 그 권리 있는 공간을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소액 그 창업 그런 건 있죠. 권리금이 원래 인정할 수 있는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예 권리는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전 여기 솔직히 옆에 지금 직영점 하는 게 권리가 있는 자리예요. 저희 권리가 2천만 원이 있는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님 중에서 권리가 있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괜찮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리 있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장사 잘 되시니까 나도 하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권리가 있었다 머뭇거렸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권리에서 보실 때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시설 권리금이에요. 그런 건 주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 권리가 여기 바닥 권리금이에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그냥 내보내도 여기 무조건 권리금 이건 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권리금 두고 들어가도 어차피 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바닥 보증금 권리는. 네. 수준의 권리를 말씀드리는 바닥 권리. 이 가맹점을 좀 희망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가맹할 때 이런 건 좀 고려해봐야 된다. 유의할 점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는 솔직히 회사를 찾아와서 회사를 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진짜 계란 장사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저한테 들어보시는 거 좋다고 보고 또 매장도 이제 직접
그 상황을 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유령으로 해놓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요즘엔 또 제가 좀 잘 못하지만 유튜버를 또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된다. 제가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계란 공급할 때 네. 그때 전화로 잠깐 얘기했던 네. 부분인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된 농장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전국에 다 네. 유통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유사 브랜드에서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사 브랜드에서는 그냥 오픈해 놓으면 그 동네 뭐 네, 맞습니다. 계란 판매하시는 다른 분한테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냥 공급해라 네. 연결해 준다.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겠죠. 저희는 저희 걸 가치를 지키려고 무항생제를 지키려고 또뭐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제품에서 선별적으로 집어넣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관리를 촘촘히 하고 내 제품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그냥 오픈시키고 빠져버리면은 이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계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그 매장에 그 룰이 있잖아요. 납품하고 하지 않은 룰이 네.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룰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싸게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가격을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게 나중에 비싸게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산지 가격으로 그대로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속지를 않아요, 저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 아니 그분 얘기는 너무 많이 네, 하는데 맞아요. 왜냐면 오히려 똑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지 그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는 좀 알겠습니다. 거짓되게는 그냥 이게 계란 장사다. 전 진심으로 계란 장사를 하는 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혹시 그러면 계속 가맹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급이 가능하신 규모의 농장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개인 계란 쪽은요. 네. 가맹점이 늘어나면 더 좋습니다. 더 힘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게 대표님들한테도 저한테 가끔 가다가 뭐 그냥 쉽게 내 브랜드에다 넣어줄 수 있냐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제 에그풀 쪽에만 그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에그풀이 어느 순간에는 그 소비자한테도 인정받으면서 생산자 쪽에서도 인정받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넣으면은 내 계란을 값어치 있게 팔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또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 그런 업체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소비자도 나 여기서 정당한 돈을 주고서 정당하게 살 거야. 그런 분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거 딱 되면은 제일 제가 부러워하는 게 브랜드명은 말하지 않는데 계란 쪽에서 가격 보지 않고 사는 그 상품이 있어요. 매장에 가면은 그풀 뭐뭐뭐 있잖아요. 네, 그런 그 회사들 거는 살 때 가격을 안 보시더라고요. 네. 전 같은 계란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네. 싶다. 그렇죠. 저는 고퀄리티 제품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올해 혹시 성과는 좀 어떠셨어요?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에 거의 80은 너무 많이 가고 한 50% 정도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 조금만 더 크면 내가 목표한 거에 근접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내년 목표는 좀 어떻게 두고 계세요? 얘네는 한 100호점 근접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리고 100호점이 됐을 때는 제품 업그레이드를 이제 과감하게 시킬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업그레이드라는 게 혹시 어떤 뭐 지금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또 판매하는 아니 여기 있는 판매하는 제품들을 네. 한 번에 더 좀 끌고 올라갈 거예요. 제품에 좀 질 좋은 그렇죠. 아 저는 준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무항생제 한 이유도 그거고 다른 분들이랑 좀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쭤볼 건 다 여쭤봤고요. 네. 잠시만요.